안녕하세요 여러분, 단토입니다. 오늘은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정반합의 과정으로 탄생한 캔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캔톤 네트워크가 과연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,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과는 도대체 어떤 면이 다른지,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텐데요. 여러분, 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이 헤겔이 되게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변증법이라는 건데요. 이 헤겔은 변증법적인 사유 체계에서 사물이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포섭된 모순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다시 정을 부정하는 거죠. 부정으로 인해서 반이 나오는데, 이 반을 또다시 부정함으로써 레벨업을 시키는 한 단계 합의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. 그래서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더 나은 격상의 단계로 올라간다, 이런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은 이 세 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건데요. 근데 이 합이라는 게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. 어떤 정이 있고 이거에 대한 반이 나오면은 합이 탄생하는데요. 이 합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이 돼 버립니다. 이 정에 대해서 다시 반이 나오고 또 새로운 합이 나오고 또 이 합이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정이 되는 거죠.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돼서 계속 더 나은 고차원적인 단계로 간다는 것이 이 정반합의 주요한 이론인 것입니다.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캔톤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. 그 전에 이런 정반합의 과정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인데요. 입헌주의라고 하죠. 즉 법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는 세상입니다. 그래서 권력은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.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죠. 근데 불과 100년 전, 200년 전, 100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 왕정 시대였어요. 이 절대 왕정은 질서와 효율을 추구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됐습니다. 왕이 그냥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은 바로 죽였죠. 왕이 저 땅을 몰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몰수당했고, 이런 시대였죠.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의 결과로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. 이 프랑스 혁명은 이때 말살되었던 개인의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다시 추구를 하게 되죠. 근데 이렇게 이 프랑스 혁명이 된 순간 공포 정치와 무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반의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. 또 다른 예는 또 경제체제에서 들 수 있는데요.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입니다. 이 고전 자본주의는 진짜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이 됐을 때, 그때 하루에 노동을 12시간, 18시간 막 이렇게 했었죠. 이 노동자들이 어른이나 어린아이 상관없이 막 이런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.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동 착취가 일어납니다. 이거에 대한 반의 결과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죠. 이 자본가들을 몰아내자, 때려 부수자, 이런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이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이념을 들고 나오게 되죠.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또 뭐냐? 생산성이 저하되고 관료들이 그냥 다 부정부패로 헤쳐먹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반작용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나 한국이든지 어떤 이 자본 쪽을 더 추구하는 정당이 있고 이 평등 쪽을 더 추구하는 정당이 있고, 이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자본주의를 더 추구하고 어떨 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이 복지로 조금 갈 수 있게, 이런 정당들이 정치를 잡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이 전통 금융과 새로 나온 블록체인이 정반합의 결과가 캔톤 네트워크라고 했는데,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전통 금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알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겠죠. 이 전통 금융은 외부와 절대 단절되고 데이터를 통제합니다. 저희가 은행 가서 다른 사람들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면 절대 안 보여주죠.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업 이런 거는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하는 사업이죠. 그래서 법적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이 명확합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어요. 우리은행의 장부와 신한은행의 장부와 이게 다 각자 장부를 기록합니다. 그래서 그 장부를 대조하는 작업이 발생하는데요. 저희가 12
12시 가깝게 돼가지고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하죠. 이게 이 매일 발생하는 대조 작업 때문에 그럽니다. 그럼 이게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만에 반영이 되는데 뭐 주식 거래나 채권 거래 같은 복잡한 거래 같은 경우는 2일 정도 걸려요, 이 대조 작업이. 그래서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전통 금융의 반대작용으로 나온 이 퍼블릭 블록체인, 이 비트코인이 있고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죠. 그 다음 이더리움, 이런 애들이 이 전통 금융을 때려 부수자 하면서 나온 애들인데요. 이런 애들의 특징이 상호 운영성입니다. 그러니까 중개인 없는 즉각적인 데이터 동기화. 그러니까 이 노드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, 이 장부들을. 그래서 이 노드들이 서로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서로 검증을 하면서 거래를 승인합니다. 그래서 이 승인이 완료되면은 즉시 거래가 확정이 되죠. 이게 블록체인의 특징이죠. 하게 공개가 돼버려요. 이 블록체인이란 게 서로 간의 장부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가 고치더라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건데요. 블록체인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노드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한 비율이 발생합니다. 중요한 게 보통 금융사들은 유리방에서는 절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, 왜 그런지는 뒤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. 그래서 나타난 게 정과 반의 합의 결과로 캔톤 네트워크라는 게 나타났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. 이게 기관형 블록체인인데요. 프라이버시를 준수하면서 상호 운영성으로 유동성과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. 그래서 전통금융에서 지켜야 될 것은 캔톤 네트워크에서 갖고 오고,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효율적인 것은 또 캔톤 네트워크에서 갖고 왔죠. 전자적 거래나 결제가 즉시 확정되는 그런 기술들.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규제를 준수하면서 실생활에 적용되게 하겠다라는 게 다른 여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엄청난 차별점입니다. 캔톤 네트워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? Need to know.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알아라는 건데요. 이 전통적인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요. 캔톤 네트워크는 이 거래 당사자들 두 사람만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데이터가 모든 노드들에 전파되지 않고요. 오직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합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겁니다. 그리고 글로벌 동기화 장치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인데요. 이 글로벌 동기화 장치는 우편 배달부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. 이 우편 배달부는 이 편지를 배달할 때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. 집배원들이 이 내용을 보지는 못하죠. 그래서 이 집배원들은 편지의 순서를 정확히 배달하고 다른 도시의 시계를 일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편지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. 이 집배원이 도착한 내 편지를 받는 순서대로 공평하게 뿌려주겠다. 시퀀싱만 확정한다. 내용을 보지 않고. 이게 글로벌 동기화 장치의 특징입니다. 기존에는 전통 금융에서 돈을 보내면은 이 사람이 돈을 보내면은 전통 금융에서는 내가 돈을 보내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걸 주죠. 주식이라던가 채권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거래가 확정되는 게 T 플러스 2일이 걸린 거예요. 2일이 걸리는데 이 2일 동안 주식을 주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안 주겠다라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파산을 한다거나 하면은 돈을 줘버렸는데 그냥 날리게 돼버리는 거죠. 되게 불안한 거예요. 근데 이 원자력 정산이란 거는 더 이상 서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래가 그 즉시 확정된다. 그래서 되던가 안 되던가 all or nothing. 완벽하게 교환되거나 아예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. 이틀의 정산 주기를 즉시 정산하는 걸로 이 장점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갖고 온 거죠. 또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. 기존의 이 월스트리트, 그 다음에 반으로 나온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. 원장 구조는 전통 금융은 중앙 집중적으로 기관별 독립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요. 그 다음에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단일 글로벌 공유 원장을 공유합니다. 그래서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복제하고 검증하죠. 캔톤 네트워크는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원장을 공유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프라이버시입니다. 프라이버시. 이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. 기관들은 이 프라이버시가 없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왜 그러냐? 거래를 하는데 나의 포지션이 모두 노출되잖아요. 그래서 기관들은 이 포지션이 노출되면은 사실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프라이버시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.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 원장을 모두 공유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. 내가 뭐 채권을 얼마 사기로 했다. 주식을 얼만큼 사기로 했다. 이런 게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모두 까발려지는 거예요.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뭐 선행매매도 할 수 있고, 선행매매 들어와서 그 기관이 원래 했던 거래를 망쳐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절대
기관들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 없고, 이 프라이버시를 해결한 것은 이 캔톤 네트워크가 유일하다라고 해서 규제를 준수한다. 이것도 엄청난 건데요. 이 기관들은 리스크를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정부하고 절대 맞서려고 하지 않는데요. 지금 전통 금융에 반대로 나온 블록체인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써봐라, 뭐 이런 관점이에요.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이 철학이 정부의 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잘 없습니다. 근데 이 캔톤 네트워크는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데,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냐? 그게 아니고 코딩으로 계약을 시켜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자체가 모든 계약 내용이 코딩에 들어가게 돼 있고, 이것을 DAM 언어라고 합니다. DAML.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캔톤 네트워크는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의 이 합의 과정으로 나왔다.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고. 지금 T 플러스 2일에서 T 플러스 0로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120시간의 보너스가 발생해요. 이 시간 동안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거. 죽은 돈을 유동화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자본이 잠들지 않는 상태로 변화시켜서 자산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. 캔톤 네트워크에서 이 노드에 참여한 기관들을 골드만삭스, BNB 파리바, 도이치뱅크, 브로드리지, 유수의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, 이 브로드리지는 미국 채권 거래의 60%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지금 캔톤 네트워크를 이미 이용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브로드리지의 DLR 플랫폼, 이 캔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레포 거래를 하는 플랫폼입니다. 1.5조 달러, 1.5조 달러를 거래하고 있어. 하나로 하면은 1,500조 원. 뭐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2,000조 원 되겠네요. 2,000조 원을 캔톤 네트워크에서 실제 레포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캔톤 네트워크를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과로 나온 새로운 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 블록체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, 이 캔톤 네트워크를. 왜냐하면 기존 블록체인에서 제일 가치로 생각하는 게 탈중앙화거든요. 탈중앙화. 이 전통 금융에서 이 반의 과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엄청난 가치로 생각해요. 근데 캔톤 네트워크는 탈중앙화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블록체인의 관점의 문법으로 볼 때는 캔톤 네트워크가 이게 블록체인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기존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캔톤 네트워크가 절대 이해가 안 될 거다. 이 세상은 정반합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철학과 기술과 이념이 지금 한 수백 년간의 전통 금융, 그리고 2008년 이후 20년이 돼가죠. 그 기간 동안에 블록체인의 이 실험들이 캔톤 네트워크라는 것을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전통 금융의 배관이 바뀌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캔톤 네트워크다라는 거. 자,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금 앞으로 좀 캔톤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 건데요. 기존 금융의 배관이 바뀌고 있습니다. 이것을 지금 올해 상반기 DTCC가 본격적으로 이 캔톤 네트워크를 적용하게 되면 서서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텐데요. 더 늦기 전에 한번 캔톤 네트워크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공부를 스스로 AI, 챗GPT, 제미나이 이런 애들과 함께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